유명 강사 설민석의 석사 논문 조작 이야기가 2020년 12월 29일 글을 쓰고 있는 오늘 나왔습니다. 설민석은 설민석의 벌거벗은 세계사라는 TVN 프로그램이 런칭된 이후로 내용의 오류로 온갖 말들이 오가는 중이었죠. 논문 표절 이전부터 역사를 모르는 역사 선생 소리를 들으며 DC에서는 이미 역도의, 역서인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DC 위키에는 서인 레인저, 조무사 포스라는 틀이 있는데 이곳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물론 서인 레인저의 서인은 유튜버 윤서인 씨를 뜻하는 거고요. 떡볶이는 원래 맛이 없다, 맛서인, 헌법 조무사 김서인, 사시노패스 법서인, 마야광 한서인, 그 외에도 탈해왕 윽서인, 풀소유 불서인 등등 서인 레인저의 명예 멤버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윤서인과 조국이 동시에 묶여있는 것을 보면 알겠지만 이건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좌우합작으로 까이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서인 레인저, 제동특공대로 불리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모순적 행동, 본인 능력보다는 말로 먹고 삶, 기초적인 정보들을 틀림 같은 많은 공통점이 있지만 오늘은 이 가짜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사회 비평을 종종 하려고 했었으나 요즘은 아주 정치적인 일들이 많았고 잘못한 한 사람을 가지고 멍석말이를 하는 사회에서 그 사람에게 돌팔매질을 같이 하는 것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도 많은 사람들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할 것은 설민석 씨와 혜민 스님, 당당하게 서인 라인에 합류하신 두 분이고 개개인의 성품이나 사생활은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두 분의 논란부터 보고 가죠. 저는 원래 설민석 씨를 불신해왔고 이번엔 터질 것이 터졌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애초에 본인 전공부터가 역사와는 상관없는 연극영화과였고 연세대의 역사교육과 석사를 딴 것으로 사실상 전공 세탁을 한 것이죠. 문제는 이전부터 있어왔습니다. 한국인의 애독서인 삼국지를 이야기하면서 손견을 손권으로 잘못 가르치기도 하고 메가더를 친일 인물로 거의 각색한 수준의 이야기를 하며 이집트 고대사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관계가 거의 박살난 수준이었죠. 그 이전부터 설민석 씨는 자극적인 것들에 대한 강의만 진행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설민석의 강의 내용은 대부분 국수주의적 성격을 띠며 우리 민족을 침략한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극도로 끌어올리고 근현대사 위주로 치우친 이야기만을 하며 피해의식을 끌어올리는 내용 위주로 말합니다. 그의 강의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반추하고 성찰하는 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것의 목적인데 설민석의 역사교육은 객관적 교육이라기보다는 전국적인 정교육 같았어요. 대상이 북한과 공산주의가 아닌 일본과 중국인, 적개심 위주의 정오교육, 역사를 잊은 운운하면서 국민들의 피해의식과 자존감 채워주기를 목적으로 하는 극히 대중영합적인 그에게 저는 진즉에 질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설민석이 지루한 다른 역사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선택 아니냐? 이렇게라도 국민들에게 역사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면 좋은 것 아니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추후에 한 번에 하겠습니다. 혜민 스님은 최근 각종 풀소유 논란으로 혜민 스님이 아니라 플렉스님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혜민 스님의 풀소유 논란은 설민석 논란보다는 억울한 감이 있습니다. 혜민 스님은 애초에 무소유를 주장한 적이 없었거든요. 베풀고 소유하는 것만큼이나 마음을 가꾸는 데 집중하라고 그랬죠. 무소유보다는 불법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한 전생체험, 파로 등을 권한 점, 탐욕을 버려야 할 스님이 명백한 수익산업, 그것도 폭리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들이 있고 가장 큰 혜민 스님의 논란은 소유를 숨기기 위한 거짓말에서 비롯된 것이죠. 본인이 한국과 미국의 건물주이며 건물주임을 숨기기 위해 법인 명의로 재산을 옮기고 논란이 일자 새들어 사는 입장이라는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스님이 돈 좀 많이 버는 것이 뭐가 문제냐? 스님의 인기를 많이 끌고 돈을 많이 벌면 안 되는 거냐? 이 부분도 동시에 대답하죠. 바로 지금이요. 설민석과 혜민 스님은 같은 시각에서 비판받습니다. 전문가로서 인기가 생긴 것이 아닌 인기를 쫒았기 때문에 연예인이 된 것이죠. 설민석은 철저히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합니다. 한국인의 부족한 자존감과 피해의식을 살살 긁어주면서 오늘 내 강의를 들은 여러분은 깨어있는 지성이다 같은 지적 허영심까지 지어주니 인기가 없을 리가 없죠. 설민석의 유튜브에도 심도 깊은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전문가이면서 인기를 끈 임용환 선생님의 유튜브에는 일견 지루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들도 주제로 삼거든요. 설민석과 비교하면 완벽한 대척점에 있죠. 설민석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찾아서 인기의 수단으로 썼고 임용환은 사람들이 좋아하게 만들어서 인기를 얻은 것이죠. 혜민 스님 역시 본인의 교리가 훌륭하다기보다는 철저히 연예인적인 이미지만 추구해왔습니다. 자기 개발서가 아닌 자기 위안서가 유행하는 이 시점에 위안이 되는 혜민 스님의 소위 명언들을 이미지 메이킹에 사용했고 유명세를 이용해서 수익산업들, 그것도 불교 교리에 배치되는 수익산업을 진행하며 본인의 스님 이미지에 누가 될까봐 재산을 은닉하기까지 했죠. 이미 무속이나 유사과학 등으로 돈을 벌고 듣기는 좋은 별 도움 안 되는 소리로 이미지를 챙기는 사업가가 된 혜민은 불교와 상관없는 삶을 살며 불교를 이용해 이미지와 수익을 챙긴 거죠. 설민석과 혜민 스님을 서인 특공대로 묶었지만 사실은 이분들과 더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쇼닥터인 한의사 이경재죠. 이경재는 명백히 유사과학인 테스트들과 방송활동으로 이미지와 수익을 챙겼고 지금은 대부분 이경재가 사기꾼임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사람은 이경재의 전례를 착실히 밟고 있는 셈이죠. 쇼닥터에서 쇼몽크, 쇼티처의 전성시대였던 겁니다. 저는 그들 개인의 일탈적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저런 가짜들이 판치는 사회문화적 컨텍스트를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개인이 나쁜 사람인 것보다 그들을 비판 없이 수용한 사회가 문제거든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사회의 두 부분을 되새겼어요. 첫째는 국평호, 두 번째는 플라톤이죠. 어째서 전문가를 흉내낸 가짜들이 사회를 어지럽힐 수 있었을까요?
결국 혜민과 설민석, 이경진은 가짜입니다. 혜민은 불법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고 설민석은 역사의 사실관계마저 틀렸고 이경진은 대놓고 사기꾼이죠. 유명한 말 중에 국평5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평균은 5등급이다. 되게 절묘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5등급이란 말이 국민의 평균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5등급은 굉장히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속뜻은 사실 이런 겁니다. 국민의 평균적 지성은 생각보다 수준이 낮다. 이를 증명하듯 네이버 실검에는 종종 희한한 실검들이 올라옵니다. 코로나 무증상 증상이라든지 포레스트 뜻이라든지 설마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만했던 거죠. 당신의 기본적인 교양이 남에게 교양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덕분에 설민석과 혜미스님, 이경재가 하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헛소리임을 눈치채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분야의 지식이 있어서 비판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말이죠. 하지만 TV 앞에 있는 대다수는 무비판적으로 그들의 말을 수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굳이 검증하기 귀찮아서, 어떤 사람은 그들에 대한 맹종으로 그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거세되죠. 역설적이게도 한국은 상당히 지적인 부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덕분에 잘 모르는 지식에 대한 맹종은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설민석의 거짓말이 진짜로 지식이 되게 하고 불법과도 안 맞는 혜민의 이야기가 진짜 규범이 되며 유사과학 그 자체인 이경재의 테스트가 건강 상식이 됩니다. 하지만 무비판적으로 그들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은 1등급이 4%, 즉 5천만 명 중 4%는 그들을 비판할 정도의 능력이 있을 겁니다. 한국에서만 20만 명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당당하게 헛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주목경제의 시대입니다. 인기가 돈을 만들어내는 시대죠. 그런데 인기와 팬덤은 살이 점점 붙는다는 성질이 있어요. 인기가 있는 것이 인기를 만들죠. 유명한 것으로 유명해지는 마케팅이 이런 심리를 파고듭니다. 한번 인기를 얻게 되면 그의 전문성에 대한 비판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어지간히 엄청난 일이 아닌 이상 이미 사회의 스승으로 대접받고 있는 그들을 비판하는 일은 사회적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 되어버리죠. 설민석의 강의가 좆같다, 혜민의 소리가 헛소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 몰매를 맞을 환경이 마련됩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들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제기해봤지만 웬만한 경우에 무시당했고 그들 스스로가 엄청나게 선을 넘어버리기 전까지는 사소하게 틀리는 것 정도는 그들의 권위에 어떠한 흠집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명백하게 서인레인저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국민 대다수는 그들을 비판할 생각도 비판할 용기도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포퓰리즘, 그것은 정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대중의 인기를 끌고자 하는 모든 사상이 포퓰리즘이고 대중에 영합하면 그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됩니다. 플라톤은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플라톤은 대중을 매우 불신했어요. 확실한 사실은 아니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설로는 그의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의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제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설민석과 혜민스님, 그 외에도 많았던 포퓰리스트들, 어쩌면 지금까지도 전문성 없이 인기로 활동하는 가짜들은 민주주의의 단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포퓰리스트들을 검거해냈잖아요. 12월 29일 국민들은 포퓰리스트의 민낯을 발견했습니다. 그 포퓰리스트가 좋아하던 이야기로 이번 이야기 맞춰보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심지어 이 말도 출처가 불분명하지만 신채호의 명언으로 궁갑한 것처럼 설민석의 모습도 그렇지 않았나 싶네요. 역사와는 하등 상관없는 전문성을 지니고 역사 전문가인 양 행동했던 설민석, 그의 모습을 잊는다면 우리는 또 다른 포퓰리스트에게 사기를 당할 것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